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64회 기출문제 실무시험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하면서 수험번호 2에 7개의 이름 적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A형, 감독관 확인번호 98번 입력하면 회사 코드 0643 주식회사 창조회사가 나타나겠습니다. 컴퓨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요. 자, 같이 분개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옆에 입력할 수 있으면 같이 입력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다음은 주식회사 창조회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수정,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하여 완성하시오. 다른 재무제표는 모두 적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이제 여기 쫙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문제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 화면 가서 이거와 화면과 비교를 해서 뜰린 그림 찾기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실제 화면인데요. 복리후생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에는 복리후생비가 얼마 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는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문제에는 1,566만 9,300원입니다. 자, 요거 수정해야 됩니다. 1,566만 9,300원으로 수정.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부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이 여러분 문제지에는 오른쪽에 있죠. 자, 지금 19만 원 돼 있는데 문제지에는 19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하나를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수정해주면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지금 현재는 4,620만 5,300원 돼 있는데 이게 문제지에 있는 것처럼 4,382만 6천 원으로 수정이 됐으면 정확히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2번 문제. 제조 경비 중 임차료와 관련하여 창고 임차료의 비중이 크므로 계정 과목을 별도로 설정하고자 한다. 아래의 계정 과목을 추가 등록하시오. 자, 코드 537 여기 아무데나 코드 넣고 537 가면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임의대로 필요하면 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537번 자리에 저기서는 입력이 안 되고요. 요 오른쪽 와서 여기 와서 창고 임대료 성격은 여기 보시면 여기 제조경비로 되어 있죠. 여기서 제조경비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3점 거저먹기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해 종업원을 거래처에 등록하려고 한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등록하시오. 자, 종업원은 하나의 그냥 거래처로 봐서 주택자금을 그냥 대여금 대여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번호 800번 자리에 거래처 가서 일반 거래처입니다. 맨 밑에 800번 00800 이름은 이성실 그리고 유형 여기 선택하게 돼 있죠. 동시 그 외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뭐 주민등록번호는 이건 없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고요. 이름만 그냥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실무시험 1, 2번이 아주 쉬웠어요. 그래서 이론에서도 모두 정답이 하나 나왔고 실무시험 1, 2번도 1번도 아주 쉬워서 그래서 평균 점수가 1, 2점 더 높은 것 같아요. 자,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자, 1번 문제. 7월 17일 영업관리팀 직원 김병철이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직원 축의금이면 복리후생비죠. 후생비로 넣고요. 그리고 영업관리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뭘로 줬어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인데, 자, 요게 지금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7월 22일 생산부에서 사용하는 화물 차량 운반구죠. 1,500만 원.
그동안 낡은 감가상각두개 차가 이제 낡은 게 850만 원 낡았어요. 한 절반 정도 썼네요. 한 5년. 근데 이게 교통사고로 폐기 처분됐습니다. 그래서 동일 날짜에 드림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9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어요. 당연히도 감가상각은 없다고 치고. 자, 보통 이런다면 보험 차익 또는 보험금 수익 이런 게 나오고 우선 취득가액 1,500만 원짜리 차량 운반구가 없어지니까 대변에 차량 운반구 1,500만 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없어지거든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자, 8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차의 가치는 1,500에서 850만 원 빼면 그것만 이제 자동차 가격이 되는데 장부 가격이요. 근데 요거를 보통예금을 900만 원을 받았어요. 보통예금 통장에. 그러면 차변에 이제 보통예금이 되겠는데 900만 원.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1,750만 원, 1,500만 원. 그러면 250만 원이 이익이 생겼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에서는 적게 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뭐 드문 경우인데 어쨌거나 이럴 때는 뭐 이런 상황으로는 보험금 수익 또는 보험금 수익이 없으면 보험으로 검색해서 뜨는 것 중에 지금 현재 요 시험 문제는 보험 차익으로 뜹니다. 차익 250만 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때문인지 모두 정답으로 이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가다번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뭔가가 논리상으로 안 맞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게 발표를 안 해요.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봐도 뚜렷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보험 차익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이제 정석이고 근데 어쨌거나 뭐 수험생 입장에서 모두 정답해 주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뚜렷한 거는 이건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좀 이런 것도 좀 솔직하게 인정해서 우리가 이런 거 실수했다. 이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나왔다. 좀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은 모든 거 그냥 숨기기가 급급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모두 정답한 것들은 그 다 이유를 밝혔고 아 이건 이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모르겠네요. 도대체 뭐 때문인지. 자, 제가 모두 정답이 됐다는 거고요. 3번 문제. 8월 6일 경북유통으로부터 제품 제조용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타인 발행 자기합수표로 지급하였다. 다른 사람이 발행한 자기합수표, 뭐 자기합수표는 뭐 은행밖에 더 있겠어요. 자, 이거는 현금 지급했다는 말이고요.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줬다. 계약금 줬다는 뭐예요? 선급금이죠. 선급금 500만 원. 그리고 제품 제조용이니까 자, 요거는 선급금 해서 거래처가 어디죠? 경북유통. 자, 그다음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래서 타인 발행 자기합수표니까 뭐 은행 발행한 수표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 기업에서는 자기합수표 발행이 안 되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은행밖에 안 되니까 자, 현금 5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8월 9일 거래처 주식회사 송강으로부터 제품을 매출하고 받을 놈 1,000만 원을 거래은행인 KH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3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매각거래 아예 팔아버린 걸로 처리해라. 그럼 받을 놈이란 자산이 없어지겠죠. 받을 놈 자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건 거래처가 송강으로부터 받은 거였어요. 주식회사 송강. 자, 이 혐을 받고 팔고 할인료를 빼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보통예금 나머지 금액이 얼마죠? 자,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965만 원. 그러면 요 할인료가 문제인데 35만 원. 이걸 뭘로 적을 것이냐? 매각거래다 하는 건 처분했다는 소리죠. 뭐를?
받을 놈은 매출채권이잖아요. 외상매출금과 함께 매출채권을 매각해서 처분해서 생긴 비용입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 손실이 35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8월 22일) 거래처인 주식회사 중국 상사의 외상매입금 6,400만 원 중 50% 그러니까 3,2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환을 면제받았다. 야, 이렇게 깎아주면 좋죠. 어쨌거나 외상매입금은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 전체 금액이 6,400만 원이에요. 거래처가 중국 상사입니다. 주식회사 중국 상사. 자, 이 중에 3,20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3,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채무 면제이익. 채무를 면제받아서 생긴 이익 3,2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요. 8월 25일 범계 기업이 외상매출금 3천만 원 중 우리가 수금할 거죠. 3천만 원 수금할 건데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범계 기업 발행의 약속금을 받았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없어지죠. 외상매출금 3천만 원이 수금됐습니다. 자, 거래처 적어야죠. 채권 범계 기업입니다. 범계 기업 거. 그 중에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차변에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범계 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이다. 그러면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 나머지가 2천만 원. 자, 이거 거래처 입력해야죠. 범계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까지 다 됐고요.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가볼게요. 자,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10월 8일 주식회사 거봉의 제품 1,200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공급가액 1,200만 원에 부가세 120만 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급하고 제품을 팔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대금 중 600만 원은 영천이 발행한 2개월 만기 약속금으로 배서받고 잔액은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됐다. 뭐 특이사항 없죠.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앞에 10번대에서 자, 부가세 다 됐으니까 11번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 자, 거래처 주식회사 거봉 대변에 제품 매출이죠. 매출 금액이 1,200만 원에 부가세 별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이 되죠. 120만 원. 그럼 1,320만 원 받아야 되는데 600만 원은 영천이 발행한 2개월 만기 약속금으로 배서받고 그러니까 거봉에 팔았는데 어음은 영천 겁니다. 뭐예요? 배서 받았다 그랬잖아요. 양도 받은 겁니다. 배서 양도. 그래서 거기서 돈이 없으니까 야, 우리 저 영천에서 받은 거 있는데 이거 가져가면 안 될까 해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2개월밖에 또 안 남았고 그래서 차변에 받을 어음 금액은 600만 원. 자, 이거 거래처는 영천 겁니다. 주식회사 영천. 자,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자, 나머지가 얼마예요? 1,32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빼면 자, 나머지 얼마죠? 이거 뭐예요? 맞구나. 720만 원.
자, 72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계는 뭐가 될까요? 이거 뭐 혼합이죠? 볼 것도 없이. 혼합. 그래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10월 13일) 비사업자인,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최연준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 11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냥 10만 원에 만 원, 현금으로 지급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이거 아직도 이제 헷갈려서 질문 올리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자, 개인한테 팔았어요. 현금 지급받았습니다. 유형을 뭘로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는 말이 있고요. 마침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김봉남 씨 개인에게, 이것도 개인입니다. 제품 110만 원, 금액도 똑같아요. 자, 부가세 포함 현금 매출하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간이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 자, 그러면 이 경우와 요 앞에 현금 영수증인 경우 유형이 다르죠. 자, 현금 영수증 안에는 우리 저 마태 24시간 편의점 가면 현금 영수증 발급해 드릴까요? 네 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 핸드폰 번호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는 순간에 국세청에 자동 신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가세가 자동 신고돼 버려요. 카드 회사를 통해서 그쪽으로. 그래서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현금 영수증 공제 받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거는 세금이 정확하게 반영이 됐다 해서, 자, 이런 경우에 개인한테 현금 받고 과세, 현금 영수증이라는 정식 증빙 서류가 있다 하면 현과입니다. 이게 매출 쪽에 가서 22번 현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간이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몰라요. 그건 이건 그냥 간이 영수증 하나 써준 것뿐이에요. 정식 영수증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건별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 유형 지금 먼저 공부가 돼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건별.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 막 헷갈려요. 교재에 나온 것도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부가세가 정확하게 다 드러나는 현금 영수증이냐 아니면 그냥 그런 증빙 자료가 아닌 간이 영수증이냐. 요거에 따라서 어떤 거는 현과, 현금 과세, 현금 받고 부가세까지 정확하게 증빙 서류 했다. 현금 과세. 요거는 개인한테 그냥 현금 받고 팔았다. 건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일단 현과로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대금 11만 원. 부가세 포함이죠. 그럼 공급가액은 요건 10만 원. 부가세 만 원. 거래처는 최연준. 자, 전자세금계산서 없습니다.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이죠. 분계 유형은. 자, 그래서 제품 매출 10만 원이죠. 그 다음 세금, 부가세, 예수금 만 원. 전부 다 현금 받았으니까 차면에 현금 기록하면 됩니다. 현금 11만 원. 그래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10월 15일) 주식회사 탐진테크의 임가공 계약 체결을 하고, 임가공, 우리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장 설비가 없어요.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그 설비가 다 갖춰진 데 가서 하청을 준다고 그러죠. 가공만 해서 가공비 주고 가져오는 거. 외주 가공비입니다. 외주 가공비. 자, 그걸로 처리합니다. 납품 받고 임가공 외주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임가공비 2천만 원, 부가세 별도. 그래서 2,200만 원을 줘야죠. 그래서 전액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 이체를 시켰습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주고 사은식이 되고 50번대를 쓰는데 부가세 정식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51번 과세 매입됩니다. 공급가액은 2천만 원에 부가세는 200만 원. 자, 그리고 거래처는 탐진테크. 탐진.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죠?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우선 요 외주가공비부터 먼저 적어야 되겠죠.
외주 가공비. 자, 공장 제품에 대한 거니까 제조원가입니다. 금액은 2천만 원이죠. 자, 외주 가공비 2천만 원에 부가세까지도 납부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 대급금이 되죠. 대급금 200만 원. 자, 전부 다 돈은 뭘로 줬어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2,200만 원. 2,200만 원. 자,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10월 17일) 중국 칭다오 상사에서 제품 1,000개, 칭다오 상사에 제품 1,000개 하나당 2,000위안씩 해서 직수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단 선적일 10월 17일 환율은 1위안당 190원이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금액 계산을 해야 되겠죠. 달러만 하다가 1,000개 곱하기 한 개당 2,000위안이라고 그랬습니다. 2,000위안. 장위안 할 때 그 위안이 되네. 그러면 자, 200만 위안. 이걸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위안당 얼마라 그랬어요? 190원이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예요? 190, 3,800만 원. 한국 돈으로 3,800만 원입니다. 선적일 기준으로 제품 판매를 본다 그랬죠? 그래서 자, 요거는 직수출에 해당됩니다. 유형은 16번 수출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 적유에 가서 1번 직수출 선택하면 됩니다. 자, 공급가액은 지금 요거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3억 8천만 원 맞죠? 네, 3억 8천만 원. 부가세 없고요. 거래처는 칭다오 맥주회사인데,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없습니다. 직수출이기 때문에 대형 업체한테 맡기면 세금 계산서 받지만, 자, 그리고 전부 다 외상으로 하였다 그랬죠. 그러면 자, 우선 대변에 제품 매출 금액은 아까 우리가 계산한 요거 3억 8천만 원. 네, 3,800이 아니고 3억 8천만 원. 그리고 외상입니다. 외상 매출금 3억 8천만 원. 분거의 유형은 외상만 있죠. 분거 유형은 외상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수금할 때쯤 돼서 위안화가 환율이 바뀌어버리면 그에 따른 뭐 외화, 뭐 외환 차익, 외환 차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자, 5번 문제. 자, 10월 22일 생산부에서 사용할 실무 서적, 그러니까 도서 같은 경우, 명함 같은 거 만드는 거, 그건 도서 인쇄비. 광고 목적이면 광고 선전비고요. 자, 여기서는 생산부에서 사용할 거니까 이 도서 인쇄비에서 500바트 쓰면 됩니다. 자, 문풍문고에서 9만 원에 구입하면서 전자 계산서를 수취하고 미지급하였다. 왜 여기는 세금자가 없을까요? 서적은 면세품입니다. 자, 우리 카페에서도 지금 서적이 왔다 갔다 하지만 면세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가세를 여러분들한테 청구하지 못하고 대신에 부가세를 납부하지도 않고, 자, 면세 품목입니다. 그래서 유형 가서 면세 매입 들어가면 됩니다. 53번 면세 받은 거 없으니 뭐 납부할 것도 없는 거죠. 금액은 얼마예요? 9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는 서로가 주고받지 않는 겁니다. 거래처는 문고고요. 자, 전자계산서인데 전자 여부가 있냐 없냐. 이것도 질문이 많은데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자자가 들어가면 여로 요즘은 다 이게 확정돼서 중간에는 이게 조금 혼선이 있었어요. 세금계산서만 전자로 하자마자만 하다가 여기 세무사회에서 발표한 모금담원도 그렇게 했었다가 최근에는 전자자 들어가면 전부 다 여로 하기로. 자, 분계는 이거 해보면 알죠? 9만 원에 구입하고
계산서는 받았는데 세금 계산서가 아닌 그냥 계산서인데 미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미지급금이죠. 자, 미지급금 얼마예요? 9만 원. 거래처는 문풍문고죠. 자, 분계 유형은 그러면 혼합이 되겠습니다. 자, 도서 인쇄비. 제조 생산부니까 제로 들어가고요. 금액은 9만 원.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10월 26일) 김봉남 씨 개인에게 제품을 아까 했던 거죠, 이게 110만 원 부가세 포함. 그러니까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 간이 영수증이었습니다. 현금 영수증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건별로 들어간다 그랬죠. 건별 몇 번이에요? 네, 14번. 건별 매출이 되는 겁니다. 자, 거래처는 김봉남. 자, 전자 없고요. 현금 매출했으니까 분계 유형은 뭐 현금이 되고. 제품 매출 대변에 제품 매출 10만 원에 부가세 받은 거 부가세 예수금. 근데 이 부가세는 세무서에서는 몰라요. 알아서 양심적으로 납부해야 될 사항인데 납부하려나 물어봤어요.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차변에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 자, 이거 100만 원 맞아요? 네, 맞구나. 110만 원. 네, 10만 원만 보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이번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현과와 건별 요걸 확실하게만 구분해도 특히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이 유형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게 적응이 된 사람들은 오히려 일반 전표 입력보다 분계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적응된 사람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쉽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연습량에 달린 것 같아요. 건별형과 이런 거 확실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조금만 골똘히 생각하면 금방금방 이제 적응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3번까지는 끝내고요. 다음 시간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나머지 4, 5, 6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